네, 수요일에는 이분의 통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국군의 날이 이제 10월 1일 어제였는데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인지 국군의 날 76주년에 담긴 비밀 이야기를 저희 작가님이 부탁을 드려서 그 이야기를 선뜻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내건 공식 행사 명칭은 건군 76주년 네. 날 기념식이었잖아요. 건군 76주년. 그 표현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예. 국군의 날이 제정된 거하고 건군 날 일자고 맞지도 않고요. 예. 일단 이렇게 보죠. 한국군의 기원이 언제냐. 그러니까 뭐 광복군을 뺀다고 치면 예. 해방 이후에 군사 조직이 언제 처음 만들어지냐면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석 달 후에 당시 손원일 씨가 나중에 제독이 됩니다만은 해방병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이 남쪽 바다에서 가장 먼저 됐던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한국에서 물러났음에도 예. 일본 어민들이 계속 한국 그 영해에서 침범해서 어업 활동을 하고 또 일본에서 귀환하는 한국 선박을 침몰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선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제 해양 침탈을 막겠다라는 취지에서 해방병단이라고 하는 해방병단. 예, 이게 우리나라 해군의 이제 기원이죠. 해방 이후에 45년에 처음 생겼고요. 46년도 1월에는 이제 미군정 산하의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이걸 육군의 기원이라고 보죠.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49년 4월에 해병대가 창설이 되고요. 또 그해 10월에는 이제 육군 항공대에서 독립해서 공군을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군 창설 기념일이 다 달랐어요. 예. 1955년도까지 각 군은 육군 창설 기념일, 해군 창설 기념일 다 따로따로였네요. 따로 이제 창건 기념일 행사를 치렀죠. 그랬다가 56년도 이제 9월달에 이승만이 각 군이 별도로 창건 기념식을 치르는 것들이 불편하니까 따로 국군의 날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건 국군의 날이라는 기념일이지 국군 창건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국군의 날을 뭘로 정했냐면 1950년 10월 1일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 발발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쭉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 9월 25일, 그다음에 9월 28일 서울 수복, 그리고 나서 10월 1일에 이제 국군 제3사단이 휴전선을 그 당시는 38선이죠. 38선을 넘어 북진해요. 그러니까 북진한 날을 기념해서 10월 1일로 하자라고 해서 그때 첫 국군의 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군의 날 기념일을 따지면 국군의 날이 만들어진 걸 기념하자면 56년도부터 제1회 국군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68주년 국군의 날이 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68주년이어야 되는데 국군의 날이 되는 것이고 건군 76주년. 예, 만약에 이제 50년도 10월 1일 38선을 넘어간 것을 기념한다면 이제 74주년 뭐 기념일이 되는 것이고요. 월선 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군 창건 기념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잘못돼 있어서 정부가 공식 그 명칭에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국군의 날에 마치 건군을 기념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또 올바른 태도냐. 그리고 건군 기념일을 그렇게 정하는 것이 이건 또 별건의 문제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재헌헌법 당시에 기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호도 대한민국을 그대로 썼어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그대로 썼다면 군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인 광복군을 기준으로 해서 광복군 창건일을 이제 국군의 날로 정했어야죠. 그게 맞는데 이승만은 이제 국호는 대한민국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이 광복군의 무력 수장 노선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광복군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초대 군 인사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그래도 독립운동했던 광복군 출신이 필요하다 해서 육사교장은 광복군 출신을 임명했지만 각 군은 대개 이제
만주군 아니면 일본군 출신을 중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광복군 계승을 얘기하기가 좀 본인에게도 마뜩지 않았고 네네. 특히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군 주류가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광복군하고 싸우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광복군을 중심으로 잡아버리면 자기들의 전력에도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별도의 국군안을 제정하면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그때 이제 우리가 좀 그 국호를 계승하듯이 광복군을 계승했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뭐 육사 교정에서 이 홍범도 장군이든 흉상이 치워진다거나 뭐 아니면 이회영 선생이든 네. 이런 분들 이청천 장군이든 이런 분들 흉상을 뭐 없애겠다느니 아니면 안 보이는 대로 치우겠다느니 예.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초의 한국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해방병단이 이제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건 이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10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예.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군회를 바꿀까요? 아니면 이렇게 통일이 되고 만약에 이제 무력 통일이라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예. 평화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 이제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든가 이런 차원이 되면은 계속 북진 통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냔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날짜 자체가 이승만님이 해괴하게 정한 건데 해괴하게 정한 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현충일도 도저히 근거 없이 정했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3대 기념일이 4대 국경일은 지난번 5대 국경을 말씀드렸지만 식목일, 현충일 국군의 날이거든요. 이제 관공서 휴일에 관한 이제 건 이런 걸로 이제 법적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 근데 식목일은 근데 그날이 원래 이제 이승만 집권기에 한식이었어요. 한식이라고 이제 고유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 추석날은 차례를 지내고 집에서 한식날은 이제 성묘를 하는 날이에요. 성묘를 하러 가는 날인데 그래서 한식은 찬밥 먹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을 안 떼요 집에서. 그런 날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 라마단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한식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식에 성묘를 가서 이제 추우니까 보통 4월 요물이면 좀 쌀쌀해요. 불을 떼는 일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건조하기도 하고 예. 그걸 떠나서 이승만 본인이 이제 그런 조상 숭배 의식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혐오했고 이승만에게는 이제 본부인이 있었어요. 프란체스카 이전에 본부인이 있고 부인과의 사이에 자식도 있었어요. 근데 본부인과 공식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소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귀국했을 때 자기 남편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이제 서울까지 찾아와요. 찾아왔다가 비서들한테 쫓겨나죠. 만나지도 못하고. 부인을 쫓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멀리 외국에 나가 있고 또 아들은 죽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기대할 게 별로 세상에 대한 좀 낙이 별로 없었던 건지 아니면 종교에 의지 빠지게 됐든지 그래서 종교에 뭐 좀 땅 가진 거 일부를 절에 시주했거든요. 그걸 이제 이승만이 두고두고 용서를 못했던 거죠. 근데 뭐 그래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식을 없애고 그날을 식목일이라는 도대체 왜 식목일이 국가기념일이 돼야 하는지 저는 옛날부터 좀 의아스러웠는데 예. 식목일 최초의 국가기념일로 정한 날이 식목일이었어요. 식목일로 정했죠. 뭐 그런 것들처럼 좀 즉흥적으로 정한 것들이 꽤 돼요. 국군의 날도 그런 좀 날이라서 예. 이게 좀 건군 76주년이라고 쓰기에는 부적절한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그때 당시에 미군의 의지와 좀 반하는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진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군은 좀 반대를 했는데 본인이 좀 강하게 추진을 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랬다고들 하는데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당시 자료들을 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사령부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서울을 수박한 다음에 과거에 38선 이제 전쟁 전의 상태, 전쟁 발발 전의 상태를 회복했죠. 그때 미국 보토에서 미국 국무성이나 국방성에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돼요. 예. 아, 이걸 원상 회복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북진해서 예. 아예 이제 북한을 괴멸시킬 것이냐. 이건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던 문제. 우리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좀 생각할수록 저는 좀 화가 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독일은 이제 2차 대전 전범 국가예요. 그래서 독일이 점령군들에게 분할 점령되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죠. 네. 그럼 그 원칙에 따르면 일본이 분할됐어야 해요. 일본이 전범 국가잖아요. 그쵸. 일본을 소련, 중국, 독일, 영국으로 소련이 분할 점령하고 일본을 분할했어야죠. 왜 느닷없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냔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소련 측과 미국 측이 거의 즉흥적인 아주 치밀한 계획 끝에 내세운 그런 좀 선은 아니었어요. 그냥 미국이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38도선 분할안을 제시했고 소련이 그냥 덥석 응하면서 분할 점령이 돼버렸거든요. 이제 그게 한반도에 좀 두고두고 지금 한 세기 가까이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분할 점령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미국 국무성의 고민이었어요. 이걸 북진 통일을 해버리면 한국은 통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한국은 소련 및 중국과 바로 국경을 맞대게 돼요. 대단히 좀 위태롭다. 이 상태에서 한국을 계속 이제 지켜낼 수 있을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 또 여기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어떻게 뭔가 판단할 수, 좀 정세에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현상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회에 이제 북한 정권을 소멸시킬 것이냐. 네.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승만은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북진을 빨리 하자라고 통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고요. 미군이 거기에 극력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걸 극력 반대했으면 못하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쪽으로 결정을 내린 거죠. 내리면서 이왕 하는 김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북진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남한 정부에 부여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한국군이 먼저 넘어가라. 미군은 뒤따르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군보다 먼저 한국군이 북진을 한 것이지 미군의 뜻을 거슬러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왜냐면 그때는 이미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빼앗은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이승만이 정전협정 내용에 반대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경우에 미 행정부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이른바 에버레디 작전, 이게 1953년인가 그때 만들어졌다라는 별로 얘기도 중요한 들어서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승만이 그걸 모르겠어요. 미국의 중요성과 아니 미국의 뜻을 몰랐겠냐고요. 미국의 뜻을. 그 미국에서는 이제 이승만이 끝까지 거부하면이라는 이제 그 단서하에 사실은 그에 앞서서 1951년 부산 정치 파동이 났을 때에도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승만이 대통령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한 다음에 이른바 4.4.5 발췌개헌을 단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만들었죠. 이 상황을 보면서 유엔군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요. 이런 나라를 지키려고 내가 여기 와 있는가. 유엔에서도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비난을 하고 미군도 이승만에게 강력 경고를 했죠. 근데 그래도 이승만을 이제 끌어내리진 않았어요. 사실 이승만이 유능한 전시 대통령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유능할 수도 없었고 당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자면, 그래서 미군으로서는 이승만이 계속 이렇게 특히 이제 53년도 6월에 반공포로 석방 같은 국제규범의 협약이 완전히 위배되는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유엔에서 이승만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승만을 끌어내리지는 않았어요. 대안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작전을 일종의 도상작전이라고 부르죠. 도상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핵을 사용할 기미만 보이면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막 그와 관련된 계획은 서 있겠죠. 군내에서. 예컨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조짐이 보이면 먼저 어디를 타격한다라고 하는 계획은 서 있겠지만 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할 시점을 찾기도 어렵고 예. 뭐가 이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시점인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도상 계획들 중에 하나라서 그런 작전들이 미군이 일종의 협박용으로 이승만에게 말 들어라. 안 그러면 너 그 당시에는 뭐 미군이 지휘만 하면 얼마든지 이제 다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에게 뭐가 있었어요. 미국 말고는 아무것도 자기를 지탱해 줄 게 없었어요. 뭐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전쟁 중에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극단적 대립 상황 때문에 이승만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졌지만 이승만 아니면이라고 얘기하는 그 조건도 미국 때문이었거든요. 미국의 지지를 처리하면 이승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때를 쓰거나 이런 건 있었어도 근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대목을 거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식목일처럼 뭔가 의미 없이 만들어진 그런 공휴일도 있고 이 국군의 날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려면 광복군 창건일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찌 보면 건군일이라는 그런 애매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건군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애초에 무슨 뭐 신생 독립국이라서 정부 수립하고 군대 창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뭐 광복군도 있었고요. 네. 해방된 시점에서 광복군이 돌아오려고 했는데 부대 단위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미군정이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제 개인 자격으로만 귀국을 허용했고 예. 임시정부 요인이나 광복군 직함을 못 쓰게 해버렸고 그때 광복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왔고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지난 정권 자꾸 지난 정권 얘기들을 이 정권에서 많이 하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육사에다가 독립운동가들 네. 숭상을 세워놓으면서 한 얘기가 광복군 창건일로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창건일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국군의 날은 10월 1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국군의 날, 군 창건일을 국군의 날로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을 못한 채로 일종의 좀 대통령의 메시지로서 육사를 포함해서 군이 광복군의 후예라는 좀 자긍심을 갖고 임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군 내부에서 이 광복군의 후예라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백선엽이라든가 김백일이라든가 만주군들 또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학살했던 이런 사람들을 좀 영웅으로 이제 떠받드는 그런 좀 현상이라서 지금은 이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뭐 좀 국민적 합의 이 점에 대한 좀 논의를 거쳐서 국군의 날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진짜 문제는 국군의 날이 언제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전두환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이렇게 국군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도심부 교통을 막아가면서 또 10월 1일은 공휴일도 아닌데 그렇죠. 그 임시 부분. 공휴일로 지정해가면서 이 일을 이렇게 크게 기념했느냐 하느냐. 이게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역사학자가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크게 이 시가행진이나 이런 걸 펼치고 공휴일도 아닌데 34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을 했을까? 혹시 우리 최지훈 앵커는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세요? 그거 태정태세 문단세는 그 역사 교과서에서 늘 외우라고 그 선생님이 시키잖아요. 어떤 임금이 조로 끝나고 어떤 임금이 종으로 끝나는지는 또 아세요? 그것도 얼핏 들은 바는 있으나 제가 잘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뭐 부끄러울 건 아니고요. 네. 한국인 대다수가 몰라요. 예.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무슨 종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위패를 종묘에 안치할 때 그때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걸 묘호라고 그래요. 종묘에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살아서는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했다 그러는데 한글 창제할 당시에는 세종이 아니었어요. 죽은 다음에 세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 묘에서 묘를 붙이는 원칙이 유공자는 조라 하고 유덕자는 종이라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사람 무조건 조예요. 예.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라를 구한 사람도 조예요.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신하들이 붙이는 거기 때문에 태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단종이 나라를 망칠 뻔한 걸 세조가 구했다고 해서 세조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임진왜란때 나라를 구했다고 선조가 되고요. 병자호란때 나라를 지켰다고 인조가 돼요.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고종이 나중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자기의 법적 사대죠. 왜냐하면 고종은 대원군의 아들이지만 순조의 손자로 입적이 돼서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에 순조, 정조, 영조를 원래 영종, 정종, 순종이었었는데 한 등급 올려서 영조, 정조, 순조를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조부터 조고 그 위쪽에는 태조하고 세조, 선조, 인조밖에 없어요. 예. 다 종이에요.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분도 그냥 종이에요. 예. 이런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대를 사용하는 것은 군대를 부리는 것은 역대 왕들에게 하나의 좀 잠재된 욕망 같은 거예요. 군대를 부려야 조가 돼요. 큰 공을 세우게 되고 역사의 이름을 남긴다고 생각을 해요. 군대를 안 쓰고 평화를 지키면서 백성들을 위하면은 그게 큰 공적이 된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이건 하나의 권력자들의 병 같은 거예요. 군대를 사용하고 싶은 욕망. 훌륭한 임금은 그래서 군대를 사용할 일이 없게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임금이고 군대를 사용한 임금은 다 폭군 주로 그렇게 돼버려요. 네. 중국에서는 워낙 유명한 일이고요.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군의 행사에서 걱정스러운 점은 정말 저런 욕망이 있는가 보다. 군대를 부리고 싶은 잠재된 욕망. 자기 이제 군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다른 것을 예컨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도 다 거부권 행사해서 예, 오늘도 거부권 했고 틀어막고 예. 또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아예 못 들은 채 하고 검찰 이용해서 동원해서 이제 억누르고 그렇지만 그게 뭔가 스펙타클하고 폼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친정을 하거나 군을 직접 지휘해 보겠다고 하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그 자리에 있어서 수많은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전시하고 또 전체가 이제 자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뿌듯함 같은 걸 느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공된 사진들만 봐도 저 각도나 여러 가지 그것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분위기랑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내 권력이 이만큼 크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어쩌면 장난처럼 내가 이 정도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첫 번째. 이건 이제 통치자가 극력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군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 군을 부리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피해야지 좋은 이제 통치자가 되는 건데 그런 욕망을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좀 걱정스러운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저렇게 이제 첨단 무기, 핵무기 이런 걸 이제 공개하고 북한 군인들이 아주 각 잡힌 자세로 행진을 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북한의 무력 시위. 그렇죠. 무력 시위죠. 무력 시위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력 시위라고 하면 북한도 그걸 무력 시위로 받아들이는 거죠. 서로가 똑같아요. 무력 시위와 무력 시위의 이제 계속되는 반복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쌍방 사이에 이제 전쟁에 대한 알게 모르게 전쟁에 대한 욕망이랄까요? 이제 가져서는 안 되는데 전쟁에 대한 욕망을 고조시켜요. 위험하다는 거죠. 본인의 이른바 권력 과시용으로서 한편으로는 또는 이제 본인이 권력자라는 것을 권력자로서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기획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면 이것이 원치 않든 간에 또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메시지도 전혀 평화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죠. 없어요. 네. 계속 까불지 마 전쟁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허튼 짓 하면은 바로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종말을 겪게 해주겠다. 북한 정권만 종말된다면요, 그게 무슨 뭐 그럴 수 있죠. 그거야 뭐 한국군이 그렇게 원한다면.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핵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핵무기가 한 번 더 서울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예.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어이없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들. 핵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면서 저렇게 아파트를 짓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국군에는 참 착잡하게 뭐 보지도 않았지만 뉴스만 봤습니다만은 참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민은 전혀 안중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지금 얘기해주신 포인트대로라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군대를 이용하고 싶다는 욕망, 부리고 싶다는 욕망은 본인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고 국민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요. 꼭 필요한데 써서는 안 되는 그렇죠. 게 안 쓸수록 좋은 게 집에 있는 소화기하고 나라에 있는 군대예요. 꼭 필요하긴 하죠. 예. 근데 안 쓸수록 좋아요. 그렇죠. 소화기 쓸 일 집에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군대 동원할 일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어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국민들에게 저 행사 자체를 본인이 즐기고 국민들에게 저 행사 자체를 이른바 이제 본인에 대한 지지도 제고에 이용한다.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사실은 저런 행사를 하려면 공휴일이 안 되면 안 돼요. 가장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광화문 광장 완전히 비워놓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완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휴일로 지정한 것뿐이고 저 행사를 도대체 왜 저렇게 했느냐. 내가 군 최고 통수권자다라고 하는 본인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일 뿐이다. 저게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며 그렇죠. 차라리 외국에다가 무슨 저거 보여준다고 외국의 방산업체들이 찾아와 가지고 기계 박람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도움이 되며 저런 이제 무거운 군 장비들이 도로를 지나가면 또 도로도 파손된단 말이에요. 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어떤 정도였냐면 박정희 정권 때였었는데. 이천동 일대가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대한 모래밭이었어요. 거기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폭탄을 직접 투하하곤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일종의 무력 시위, 그건 이제 국군의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무력 시위였죠. 무력 시위였었는데 지금은 뭐 시위를 안 해도 재래식 무기에서는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군이 압도적 우위에 있잖아요. 그걸 뭘 저렇게 보여주면서 저 군인들 저렇게 고생시켜서 행진하게 하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다른 정권들은 저런 걸 안 했을까? 왜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이래 처음으로 연속해서 저런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라는 별로 이렇게 즐겁지도 않고 보는 사람 뭐 색다르지도 않은 그런 행사를 치렀을까? 생각하면 좀 답답하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용한 사람들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조선 시대 때 군대를 함부로 부린 사람들의 말로는? 아니 그런 건 함부로 부린 적은 없어요. 우리가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근데 뭐 그야말로 이제 군대를 출정시켜서 전투에 임하게 전쟁에 내보냈던 임금은 이제 세종 정도죠. 세종이 북방 사군 육전 개척하고 남쪽에 대마도 정벌하고 필요하니까 그때는 했었죠. 근데 나머지 무슨 선조인조는 이제 군대를 부리기는 했지만 지휘를 하기는 뭐 이제 지휘라기보다는 명령이었죠. 그냥 참 무능한 군주가 돼버렸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땠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뭐 알렉산더 같은 나 이제 이런 군주도 있었는가 하면 괜히 친정했다가 이제 망신당한 그런 군주들도 있고 또 뭐 당태종처럼 고구려 침범했다가 한쪽 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현대 사회는 지금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또 레바논 침공 이런 전쟁들을 겪으면 현대전은 군인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가장 안전해요, 사실은. 현대전은 죄 없는 민간인, 부녀자,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이게 현대전의 특징이거든요.
전쟁은 생각지도 않아야 되고 전쟁 위험을 단지 0.1%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대 국가 지도자들의 예. 책무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자꾸 이제 호전성을 우리 수십 년간 어려서부터 들어온 얘기가 호전적인 북한 공산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전쟁을 네네. 좋아한다. 호전적이다. 미친놈이다. 근데 지금 보면 누가 호전적인가? 누가 호전적인가? 여기거든요. 현대사회 여기예요. 근데 지금 누가 호전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가? 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써서는 안 될 것은 소화기와 군부대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신 우리 전우영 교수님.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 주 10월 9일 한글날이니까 네. 한 주 쉬어가고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뉴스 호로록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